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서 해당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드리고 있고, 저희가 직접 탐방 보고서를 텔레그램 채널이나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방송사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SBS 비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재모의 기업 탐방이라는 큰 틀의 주제를 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9월부터 제가 합류해가지고 방송에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도 많은 내용들을 아침에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미처 다 못 전달 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본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본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된 빽빽한 페이지들의 대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은 많이 준비를 하는데요. 미처 이제 방송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방송의 어떤 개장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좀 변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다 이제 못 전달드린 내용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진짜 빼고 못했던 것들, 준비했는데 못했던 이야기들 전달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은 2023년도 1월 달부로 좀 프로그램명이 개편이 됐습니다.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라고 하는 큰 어떤 제목의 주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재모의 기업 탐방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SBS 비즈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내용들을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이나 저희 그 블로그에도 꾸준히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요 SBS 비즈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재테크 머니쇼라는 프로그램 들어오시면 제가 출연한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몇 가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장 특징주 어떤 게 있었나, 또는 특징 섹터 어떤 게 있었나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알츠하이머나 로봇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석유화학 업종입니다. 최근에 그 석유화학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 주가를 잘 보시면은 무언가 지금 바닥을 찍고 추세가 전환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는 강하게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월요일 시장에서 대한유화가 9.39, 효성화학이 8.65, 금호석유가 8.2%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지금 화학주들이 지금 강하게 오르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화학 업종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주가도 잘 가고 실적도 좋은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가 막 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좀 궁금히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어제 그 하나증권에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좀 더 좋은 의견을 담아가지고 매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담았기 때문에 그 보수 영향이 제가 볼 때 첫 번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그 유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약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화학 업체들은 납사 또는 나프타라고 부르는데 이 원재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유가가 좀 하락했을 때 아무래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원재료 가격 단에서. 그래서 아마 실적 개선 측면에서는 이 원가가 좀 내려가서 그래서 좀 실적 기대감이 개선감이 있다라는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이 약간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주가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그 주간 이슈도 텔레그램과 여러 뭐 블로그와 같은 곳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좀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뭐가 있냐면은 JP모건 스퀘어 당연히 중요하고요. 1월 10일 날 미국의 그 인텔에서 사파이어 래피드라고 하는 서버용 CPU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서버용 CPU DDR5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테마주 리포트라는 주제로 또 탐방 보고서를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1월 12일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한국 시각으로는 12일 목요일입니다. 1월 12일 10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에 지금 추정되고 있는 CPI 수치가 블룸버그 컨센으로는 대략 한 6.7 정도 나오고 있고요. 클리브랜드 연은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추정치로는 6.64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죠. 11월 달에 7%대에서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6%대까지 나오는 모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도 이번 주에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지금 급격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1240원 밑으로 지금 거래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난 그 6월달 이후로 거의 지금 7개월 만에 1240원대에 지금 진입을 한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개장하고 나서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의아한 측면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연준이 뭐 23년도 금리 내린 일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금리는 앞으로 좀 더 올릴 거고 그래서 이 달러 강세 기조가 좀 더 이어져야 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연초부터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반기에는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하반기에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전혀 예상과는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의아하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증권가 예상으로 봐도 23년도 평균 원달러 환율이 대략 한 1255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22년도가 대략 한 1280원에서 90원 요 범주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실적을 이제 연간으로 이제 결산을 지금 막 하고 있을 건데요. 작년에 연간 평균 환율이 얼마였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익이 됐냐, 또 손해가 났냐, 뭐 이런 걸 아마 따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보다는 올해 23년도 환율은 좀 더 내려올 거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분기별로 끊어서 보시면은 1분기에 1270원대, 2분기 124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3분기 다시 1250원, 4분기 1260원 이렇게 약간 천천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1240원 밑에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이미 증권가 연간 예상했던 환율보다는 뭐 그 범주보다는 지금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율을 봤을 때 과연 적정 환율이 얼마냐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기업들 탐방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좀 많이 물어봐요. 환율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을 많이 느끼냐 또는 뭐 어떤 일 많이 제가 물어보는데요. 대략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 1150원에서 1200원대 고기에 있을 때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탐방 가서 물어봤을 때는 그 범위에 있을 때 그나마 좀 원재료 수급이라든지 다른 이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은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올해 뭐 당장 환율이 내려오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급격히 다시 내려갈 거냐 이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또 이게 수급적으로도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은 좀 투자하시면서 감안하시고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올해 지금 연초부터 해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주가가 반등은 지금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등을 좀 올해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우선 네이버랑 카카오 올해 그 실적 전망이나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목표 주가로 보시면은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 목표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는 대략 24만원에서 27만원 정도가 가장 중론인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65,000원에서 8만원 요 정도 목표 주가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목표 주가 잘 보시고요. 네이버 올해 연간 실적이 매출액은 대략 9조 원인데 9조 원 초반 예상하는 것도 있고 9조 원 후반을 지금 예상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환율 변동 뭐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그 다음에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거 따져봤을 때 매출액은 일단 9조 원대는 나올 거다. 근데 9조 원대 초반이냐 또는 9조 원대 뭐 후반대냐 뭐 이런 건 아마 좀 추정치가 달라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은 한 1조 4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공통사항이지만 광고 플랫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익이 주 수익인데, 지금처럼 경기가 불황으로 가는 시기에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잘 안 하겠죠. 홍보해도 왜? 물건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광고 수요도 사실은 좀 줄어요. 예산도 줄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광고 쪽 아마 수익을 내야 되는 기업들은 이익이 그렇게 기대치보다는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가지 그 신규 성장 동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올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가 그 북미 최대 패션 플랫폼 업체인 포시마크를 지금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수익성, 성장성 가져올 수 있냐, 그리고 네이버 웹툰 콘텐츠 관련돼서 얼마나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이쪽에서도 얼마나 성장성을 가져와서 주가 반등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업적인 내용은 비슷한데요. 카카오는 일단은 뭐 매출은 23년도에 실적이 대략 한 7조 2천억, 영업이익은 한 5,5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일단은 뭐 지분 투자된 것까지 지분법 반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반영 안 되지만 당기순이익당에서는 지분법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이익을 좀 약간은 깎아서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화재 사건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영업 차질도 있었고, 그리고 보상 절차에 따른 비용 지출 이런 게 작년 뭐 4분기 좀 반영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실적은 별로일 것 같고, 다만 작년 4분기가 가장 실적의 저점일 거란 전망이 약간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연초돼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이유지 않을까. 아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4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은 주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올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 재작년 좀 주가가 강했던 그 시절만큼 간단히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은 약간의 반등 정도로만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기업 탐방 종목으로는 제노코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은 저희가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저희 탐방 보고서 찍어 놓은 영상도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더 정확한 사업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세한 거는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공부하신 다음에 회사에 또다시 문의 주시면은 회사에서 아마 IR 담당자분이 상세하게 아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한 번씩 관심을 두시고 공부해보고 투자해보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꾸준히 지금처럼 뭐 전달드릴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많이 전달드려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에 도움되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